이번에는 중국 부동산과 중국 코로나 정책인데요. 헝다가 그대로 있어요. 파산 위기. 계속 힘들다. 얘는 그냥 빨리 구조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만 사라지면 되는데 너무 악재이기 때문에 못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 터질 때랑 비슷한 상황이다. 중국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경제가 우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코로나를 셧다운 이제 그만을 한 거고 연임했으니까 그냥 밀고 나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보다 심지어는 집 한 채에 180만 원 남짓 그만큼 가치가 X가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톱 회사가 판매가 41%뚝 그래도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게 신기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살리기에 열 올리고 있고 대출금리 인하, 그 다음에 연장해주고, 달러채 목표가 디포트, 요까지가 부동산의 이제 아킬레스고요. 그 다음에 중국 코로나에서 중국 당국은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전 세계가 다 같이 풀 때 풀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연임하기 위해서 그냥 막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목적이라 하는 거죠. 그때 중국이 무슨 짓 했는지 아시죠? 다른 나라들이 많이 퍼진다고 다 입국할 때 강제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행 사람이 올라갈 뻔했는데 못 올라가는 원인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반대가 되겠죠. 이 나라들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확진자 너무 많고 변이도 혹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금 정도의 대응이 맞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때 뭐 정파에 따라서 이제 욕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정도가 딱 그냥 맞습니다. 지금 이게 완전한 치사율이 완전 감기의 치사율이 아니라면 이제 문제가 있지만 초기에는 그랬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가 코로나19의 사망자 수 이거 제대로 계산 산정 안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산정 안 하고 있고 글로벌이 그냥 일본 따라서 다 산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망자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입 틀어막기 원래부터 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하려면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공정한 혹은 팩트가 많이 그 팩트가 한쪽으로 치우치더라도 그는 팩트에 기반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아예 막아버리고 있죠. 그거를 조금은 전환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한인 상태도 당연히 힘드시겠죠. 그리고 해외 유입이 78%가 중국발. 근데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더 볼게요. 중국 부동산입니다. 헝다 내용인데요. 한번 보면은 헝다 악재입니다. 이번에 헝다가 파산하게 되면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 이거를 거의 한 2년 우려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 버틴 거예요,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 357조의 채무구조안을 제출하지 않았대요. 날기로 한 거. 그러면은 헝다 상태로 360조에 달하는 부채 청산 소송을 제기를 할 건데 이거를 그냥 할 수 없을걸요. 다 날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 11월에는 달러 채권 이거를 갚지 못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디폴트에 빠졌고 당국 개입해서 했는데 워낙에 완전 돈 뿌린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악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총산의 4분의 1이니까 여기서 터지는 소리가 나면 우리도 같이 힘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 전파 속도가 전환이 될 때는 그냥 2008년도 미국의 그 금융위기 재림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얼핏 들었는데 구조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럼 얘를 그냥 지금 이번에 막아내고 중국발 금리가 높은 구조 상품이 그러니까 이번 위기가 연착륙되고 난 다음에 내년도 말, 내년도 초, 그러니까 올해 말, 내년 초에 나올 수 있어요. 절대 그 상품들은 들으시면 안 됩니다. ELS, 그 다음에 요런 구조화 상품 금리 높은 것들은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경제가 최우선 순위고요. 경기 반등이 전망이 되고 있고 충분한 정부 지원하고 내수 강조 뭐 있는데 뭐 일단은 부동산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경기의 회복을 확실할 거다. 다른 나라 2, 3개월 걸렸으니까 얘도 결국에는 4월, 5월인데 그때 셀인 메이잖아요. 5월에 파는 거랑 연결될 거기 때문에 경기가 제대로 부양 안 되면 같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 이거를 어떻게 마사지하면서 중국 자체의 경제가 튼튼한지를 보여줘야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항생테크가 좀 올라왔어요. 야간 시장에. 그래서 항생테크가 지금 전체 ETF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10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비중을 줄일지 말지는 한번 조금 더 고민하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요. 중국 부동산인데 집 한 채 180만 원 남짓.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그러니까 현 집값이 이제, 그러니까 완전 안 좋은, 그냥
집이 아닌 집도 많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헝다그룹이 이거를 분양을 했는데 분양을 해서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수요자 생각 안 하고 그냥 짓기만 하고 그걸 담보대출로 계속 키워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산 가치,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힘들어지고 있다. 그거를 요약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중국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인데 구조화 상품으로 분명히 걸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 상품에 대한 대응책이 좀 필요하고 아마 중국은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위험 상황에서. 자, 그 다음에 41%, 판매 41% 들어갔다는 거는 그래도 뭐 100 팔았으면 41개를 또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나쁘진 않죠. 못 파는 게 이제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고요. 100억 위안 이상을 한 거는 뭐 130곳으로 조사됐다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만 충분하진 않죠. 코로나로 셔다운 시켜버리는 상태에서 중국 부동산을 올리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셔다운을 이제 안 하는 거고요. 그 효과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내년도 4월, 5월 그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 연장이고 우리나라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은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부동산과 관련된 펀드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강조가 되고 구조 상품이 나오면 절대 금리가 1, 2%는 높다고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달러채 이자 못 가져 디폴트 빠지는 개발업체들이 여러 개가 신용경색이 있는 거고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건전한 구조조정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채권을 샀던 사람들이 일단은 피해를 입어야 되고 중국도 피해를 입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최대 주주가 중국 은행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결국엔 중국 전체의 금융 경색이랑 연결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감시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호황이 조금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면서 수요가 발생을 해야만 시장의 위험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질질 끄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긴 했지만 CEO의 욕망이 만들어낸 악영향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IMF 때 부채 비율 400%랑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중국이죠. 자국 관광객을 다는 정치적 목적이다. 자기들도 정치적 목적으로 해놓고는 우리는 지금 이제 변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나온 사람들 거 이제 채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변이가 심각하게 안 나와야 되는 거고 축소 경고는 이제 아까 그 뉴스 다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사망자 통계가 제대로 안 나오면은 이거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이거 40세 이하인데 폐만 안 좋으면 다 치명적이라는 거 이제 보여주는 거고 중국도 동일한 거죠. 그다음에 제로 코로나인데 뭐 이거는 뭐 제대로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감기약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각자 도생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료로 해왔던 것도 중단한다는 거. 왜냐하면 무료를 할 때 살은 적게 발생할 때는 무료로 감당하지만 많이 발생하면 감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호흡기고요. 이번에 이제 설 연휴 이유가 정말 위험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 급증, 한인사회도 직격탄이겠죠. 이거는 뭐 상권 자체도 안 돌아가고, 그다음에 병원도 편안하게 못 가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있죠? 네, 이것도 같이 연결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으로 여행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안 가는 분위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거는 결국에는 2, 3개월 지났다가 확실하게 꺾이는 거 보고, 추세가 꺾이는 거 보고, 이제 여행자가 늘지 않을까. 그러나 주가는 여행 쪽 주가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건 열어놓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망은 우리나라 거예요. 혹시나 해서 한번 봤는데요. 사망률대로 감소되고요. 표해율은 78% 중국발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고 요만큼 그러니까 3만 명대 표해율 평균 5만 명, 2만 명이었던 게 8만 명막 하면서 주말과 주중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지금은 감기처럼 대응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사망자 수가 여기 위중증 요만큼이고요. 사망자는 34명으로 그리고 50명 이내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적절하게 대응은 되고 있는 겁니다.
추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